다음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해 휴가를 간다고 한 뒤에 회원들 몰래 폐업한 헬스장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헬스장을 운영할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장기 이용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 관련된 여러 사건들 종종 만나게 되는데 실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헬스장 사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또 코로나19 상황이라서 헬스장 운영이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서 그래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쏠리는 것 같아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예전에도 유사한 사건들은 종종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 운영이 더 힘들어지면서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대 후반의 운영자가 운영하던 그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헬스장입니다. 예. 이건 작년 8월에 폐업을 했는데요. 특히 폐업 안내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특히 관리비, 공과금도 몇 달 동안 밀렸고 또 가스가 끊겨서 온수도 안 나오고 또 강사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네. 더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한다라는 안내문은 내걸고 문을 닫았는데 문제는 이게 이 폐업 직전에 네. 폐업 안내 직전에 휴가를 공지했다는 겁니다. 즉 폐업을 미리 알린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말한 거고요. 그전에는 여름 휴가라고 공지를 해서 다들 뭐 믿게 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제 폐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또 하나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일단 여름 휴가를 갔는데 그 후에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서 예. 그 후에 급속도로 악화돼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다시 못 열게 된 것이냐. 네. 아니면 여름 휴가를 내건 거는 속임수였고 조용히 문을 닫기 위한 속임수였고 사실은 그 전부터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사실상 본인도 더 문을 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속임수를 쓴 것이냐. 예. 이 여부에 따라서 법적인 판단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 폐업 직전까지 새로운 회원을 모집했고 또 그 상황에 놓였던 분들은 원래 그 헬스장 등록비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이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고 폐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예. 우리가 양심적으로 어떤 뭐 행동을 한다고 전제를 하면 이 회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고 뭐 환불 조치를 해준다든지 또는 이것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뭐 보상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이제 밟게 되겠죠. 네. 근데 이 사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뭐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렴한 가격에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도록 하고 거기에 더해서 일정 뭐 어떤 액수의 비용을 더 부담을 하면 뭐 1년 내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용권을 주겠다. 예. 이렇게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그냥 이제 폐업을 해버리니까 이분들의 경우에는 돈을 부담한 것에 비해서 얼마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일부 회원들이 뭐 환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돈이 없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가 없다. 뭐 법적으로 뭐 조치를 취하려면 해라.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니까 예. 사실은 좀 의도적인 어떤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환불 못 해주니까 고소해라 이렇게 운영자가 답했는데 그래서 피해 입은 회원들이 집단 대응을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의 판단 자세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민사와 형사로 나눠야 되는데요. 경위야 어쨌든 먼저 돈을 받고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 못했으면 그만큼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거는 민사적인 절차죠.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민사가 아니라 민사는 뭐 재판을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하니까. 형사입니다. 즉 이게 이 업주가 사기죄를 범했느냐 또는 이거는 민사적으로 돈을 환불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주는 문제일 뿐이지 이거 범죄는 아니다, 사기는 아니다, 속인 건 아니다. 예. 이렇게 판단될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요. 법원은 사기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한 건데요. 근데 돈을 어떤 서비스를 약속대로 제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예. 사기죄는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기망행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행위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속아야 되고요. 그렇게 속은 피해자들이 처분행위, 좀 무언가를 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가해자가 이익이나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얻어야 되는 건데 이 사건의 경우에 이게 다 충족이 된다는 얘기죠. 우선 더 이상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할 것처럼. 즉, 지금 좀 할인해 줄 테니까요. 1년치 먼저 뭐 선불하세요. 그러면 저희 1년 동안 계속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라는 거죠. 더 이상 운영을 못하는 상황인데도 마치 1년, 뭐 2년 이렇게 오랫동안 할 것처럼 속였다. 여기에 속은 소비자들이 이제 장기간의 어떤 그 요금을 미리 선납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 문을 닫았다. 예.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이게 사기죄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모든 이런 유사 사건에서 다 사기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이 사건에서는 사기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헬스장이 경영난에 시달려서 이렇게 회원비만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통계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평론가님. 통계 그렇습니다. 이제 헬스장 관련돼서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온 건수를 보면은 2018년에는 뭐 1,600여 건, 2019년에 1,900여 건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이제 3,000건이 넘어섰고요.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거의 이제 990건을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이제 좀 코로나19의 영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이 대목은 분명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커 보이는데 예. 근데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중기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곳 중에 8곳 이상이 창업 후 5년 이내에 폐업하는 업종 중에 하나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예. 이 5년 이내의 폐업이라는 것은 사실 코로나19의 영향만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좀 헬스장이라는 업종 자체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어떤 업종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용자들이 같이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계로 좀 만나봤고요.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헬스장이 갑작스럽게 폐업한 경우에 헬스장 비용을 할부로 결제를 했다면, 이거 이제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할부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손소 변호사께 좀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너무 조건이 좋으면 예. 이거 너무 혹한다. 예. 그러면 일단 한번 의심해볼 필요는 있고요. 예. 그런데 뭐 구매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신용카드 항변권입니다. 이 신용카드 할부 구매의 경우에 적용되는 건데요. 일단 소비자가 이 헬스장에 등록하면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예. 신용카드 업체에서 이 헬스장에 먼저 소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전액을 지급을 해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은 이제 나눠서 할부로 이 신용카드 회사에 다달이 이제 그 할부금을 내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이 업체의 잘못으로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할부금을 낸다는 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네. 따라서 그럼 더 이상은 내가 남은 할부금은 내지 않겠다. 이렇게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신용카드 항변권인데요. 네. 이럴 경우에는 신용카드사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신용카드사가 이 업체에게 별도의 민사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소비자는 일단 부담을 덜 수 있는 건데 네.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결제 대금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3개월 이상의 할부여야 하는데요. 예.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계속 돈 내실 필요 없고요. 예. 나는 더 이상 못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권을 행사하시면 되고 신용카드 결제하면은 영수증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그 뒷면에 깨알같이 여러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깨알 같죠. 네, 거기에 이 신용카드 항변권이 적혀 있습니다. 한번 그렇군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만 헬스장에 등록을 하러 가면 일시불을 더 싸게 적용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불로 등록을 하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 지금 얘기한 사항은 해당이 안 되고 조건이 3개월 이상, 금액 20만 원 이상일 때 적용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결제를 하는 게 좋은가까지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지금 말씀에 다 답이 있죠. 네, 어떤 장기 계약보다는 이제 단기 계약을 우선시하는 게 좋고 네.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결제하는 게 좋다. 뭐 이런 결론인데, 근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5년 이내 폐업률이 헬스장의 경우에 10명 중에 8명이 폐업할 정도로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창업의 경우에 5년 이내 폐업률 사실 평균적으로 10명 중에 7명이거든요. 예. 자영업자 사정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가운데 헬스장이 더 안 좋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어려움이 더 가중되면 이것의 영향으로 또 앞서 말씀드린 사기 사건들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이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예.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어떤 좀 뭐랄까 여러 가지 배려나 이런 것들을 또 강화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명한 어떤 소비와 함께 또 헬스장을 비롯해서 이 자영업자의 또 양심적인 어떤 업체의 운영 이런 것과 더불어서
정부의 지원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단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과성을 다해서 운영하시는 헬스장 그 업주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사건 보도될 때마다 많이 힘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 사건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고요. 오늘 사건 큐브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